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외모 관리의 과학적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꾸준한 외모 관리를 실천하는 50대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2% 낮고 사회활동 참여도는 45%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웰빙 전략입니다. 2025년 뷰티 트렌드의 키워드는 스킨 웰빙입니다. 영국 크로다 뷰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주름 제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피부 장벽 강화와 환경 스트레스 대응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에이지 스킨 클리닉에서는 초정밀 피부 분석 장비로 개인별 유전자 패턴을 해독, 1:1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55세 김미라 씨는 이 클리닉의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시한 결과 피부 투과도가 70% 개선되었음을 3D 피부 분석기로 입증받았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80%는 후천적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하버드 의대 피부과학과의 2024년 논문은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경우 50대의 피부 나이가 실제 연령보다 평균 7.3세 젊게 나타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의 선케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SPF 50 PA의 미네랄 선블록은 기존 제품 대비 피부 투과도 40% 향상과 동시에 적외선 차단 기능을 추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국제노년학회지에 게재된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 3회 이상의 저항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실버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60대 이상 전용 머신을 개발, 65세 이상 회원들의 1회 최대 중량이 6개월 만에 평균 120%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은 전신 균형 개선을 위해 고관절 가동성 훈련과 코어 강화를 결합한 4D 기능성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는 58세 이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척추측만증으로 10년간 통증을 겪던 그는 필라테스와 아쿠아로빅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3개월 만에 척추 만곡도가 28도에서 12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운동 후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는 그의 증언은 신체 기능 회복이 일상생활 질 향상으로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2024년 대한피부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탈모 진행 속도는 두피 미세염증과 83%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 성분의 두피 치료제 시장이 연간 27% 성장 중이며 특히 전주시의 허브두피랩에서 개발한 한방 추출물 복합체는 모낭 세포 재생률을 기존 제품 대비 3배 향상시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63세 최영애 씨는 스트레스성 탈모로 이마 넓이가 8cm에서 5cm로 축소되던 중 고려대학교 병원의 두피 미생물 균형 치료 프로그램을 4개월간 실시해 모발 밀도 40%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개인별 두피 유산균 배양을 통해 pH 밸런스를 맞추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국립디자인연구원의 2024년 컬러 임팩트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청색계 옷차림을 할 경우 타인의 신뢰도 평가가 6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파워 블루 색상이 중년 남성 정장 시장에서 35%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패션 심리학자 최윤정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무채색 계열의 금속성 액세서리를 조합할 경우 세련미 인지도가 15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의 실버 패션랩에서는 3D 신체 스캔 기술로 개인 체형 분석 후 AI가 추천하는 옷차림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68세 황미숙 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라펠 각도 45도 재킷을 발견해 사회활동 만족도가 3배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최신 fMRI 연구 결과 규칙적인 화장 습관이 전전 두피질의 혈류량을 25% 증가시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55세 박지연 씨는 아침 뷰티 루틴을 시작한 후 6개월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78점에서 92점으로 상승했으며 대화 중 집중력 지속 시간이 2배 늘어난 것을 체감했습니다. 미국 UCLA의 2024년 연구에서는 매일 7분 이상 거울 응시를 하는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 수용력 점수가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부 평가에 대한 초연함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 능력 향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프리미엄 화장품 구매율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특히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 소비가 아닌 건강 투자 개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59세 이순희 씨는 맥주 효모 추출물이 함유된 헤어토닉을 1년간 사용 후 모발 탄력도가 35% 개선되어 특허 출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두피 건강 개선으로 약 1,200만 원의 미용실 지출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중년층의 적극적인 뷰티 테크 참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외모 집착 정도가 높은 중년층의 34%에서 신체 이형장의 경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SNS 비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50대 이상의 성형 상담 건수가 3년 새 3배 증가했으나 이 중 45%가 수술 후 후회한다는 통계가 경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5년 1월부터 50대 이상 대상 성형 광고의 실제 사례 기반 합성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호 박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역행하는 시술보다는 개인의 골격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보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2세 황보영란 씨는 틱톡에서 실버뷰티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며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화학적 성분 없이 전통 한방 재료로 만든 DIY 마스크팩 레시피를 개발, 월 평균 3천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첫 달 2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중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든 피부에 필요한 것은 억지로 젊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피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그녀의 모토는 2025년 뷰티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그녀가 개발한 동백오일 세럼은 50대 이상 사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피부 보습력 89% 개선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에이지리버스에서는 얼굴 근육의 미세 움직임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표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7세 최영식 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3개월간 얼굴 비대칭 교정 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호감도 점수가 4.8점에서 7.2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술은 근육 메모리 강화 원리를 응용해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가상 피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옷장 서비스가 50대 이상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형 데이터를 입력하면 과거 20년간의 유행 트렌드를 분석해 현재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하는 이 시스템은 기성복 불편함으로 옷차림을 포기했던 많은 중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에서 운영 중인 실버뷰티 아카데미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컨설팅 과정에서 수강생의 78%가 6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화술 교육이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직업군에 맞게 최적화하는 비주얼 커리어 디자인 시스템을 핵심으로 합니다. 스웨덴의 에이지리스 프로젝트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신체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55세 이상 참가자들이 12주간 실시한 근력 강화 훈련 결과 낙상 위험도가 62% 감소했으며 이는 외모 관리가 단순 미용을 넘어 기능적 건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외모 관리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 노년학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외모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 활동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한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서베이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미용실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3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보고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체계적인 외모 관리를 병행하는 50대 이상 성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평균 120만 원 낮다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모 관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15%가 외모 관리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0%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외모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외모 관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웰에이징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 연령대에 맞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영자 씨는 10년간의 요가 강사 경력을 바탕으로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튜브에서 30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든 몸에 맞는 운동법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